네, 개념원리 198페이지 봅시다. 필수 예제 1번 사인 법칙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을 보면 자 스몰 a는 10이고 라지 a는 45도고 c는 60도일 때 c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의 원칙은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도형이 있을 때 꼭지점의 이름을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로 A라고 써주고요. 여기를 B라고 써주고 여기를 C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점 A에 마주보는 편을 소문자 A로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점 B의 마주보는 편을 소문자 B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점 C에 마주보는 편을 자, 스몰 c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1번에서 주어진 A는 10. 이것은 여기 값이 10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각 A가 45도라는 것은 이 각이 45도라는 거예요. 이 각이 45도. 그리고 각 C가 60도라는 것은 이 각이 60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가 60도.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림 그리는 방법 이해되시죠? 자, 이때 뭘 물어봤느냐? 요 C를 물어봤답니다. 그죠? 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각이 주어지고 마주보는 편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이 주어지고 마주보는 편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되겠죠? 사인 법칙 뭐였습니까? 네,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와 같고 사인 C분의 스몰 c와 같은데 이 삼각형을 둘러싼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이것은 2R과 같다. 즉 지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게 사인 법칙이죠. 그죠? 이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봅시다. 사인 A분의 스몰 a,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C분의 스몰 c라고 하게 되면 어떤 관계식이 하나 성립하죠. 그래서 사인 45도 분의 10은 사인 60도 분의 스몰 c, 사인 45도 분의 10은 사인 60도 분의 스몰 c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사인 45도가 얼마였죠? 네,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루트 2분의 1이고요. 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루트 2가 자 올라가서 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됩니까? 10루트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C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2분의 루트 3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에 2분의 루트 3이 생기겠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C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약분을 해보면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남으니까 C 값은 얼마입니까? 네, C는 5 루트 6이 되겠죠.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봅시다. B가 1이고 C가 루트 3이고 각 B가 30도일 때 각 A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그죠? 이것도 삼각형으로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A, B, C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편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되죠. 그죠? 이때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1이 되고요. 그리고 c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값이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각 B가 30도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각이 30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이 주어지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자, 각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네, 각 C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각 A의 크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각 A의 크기는 이 변을 몰라서 못 구하지만 각 C를 구하게 된다면 세 각의 합은 180도니까 각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C를 구해서 그 다음에 180도에서 두 각을 빼는 방식으로 구해 볼 겁니다. 자, 사인 법칙을 쓸 거죠. 네,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와 같다. 이렇게 쓸 겁니다. 사인 30도 분의 1은 사인 C분의 루트 3과 같다. 이렇게 씁니다. 자, 사인 C에 관해서 써보면 사인 C는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인데요. 사인 30도가 얼마였습니까? 네,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입니까? 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C는 2분의 루트 3. 자, C 값을 구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 삼각방정식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원이 있고요. 2분의 루트 3,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이렇게 가로로 높이 긋습니다. 높이 그어보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때의 각은 얼마다? 네, 60도죠. 이때의 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때의 각은 120도죠. 그래서 C값은 60도이거나 또는 120도이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C가 60도라면 여기가 60도가 된다면 각 A는 몇 도가 되겠습니까? 각 A는 90도가 되겠죠. 자, C가 120도라면 이 각이 120도라면 둘이 합쳐서 150도가 되니까 각 A는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30도가 되겠죠. 자, 두 개의 답이 나왔는데 둘 다 별로 하자가 없죠. 그래서 각 A는 90도이거나 30도이거나 두 개 다 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답이고 자, 이것도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필수 예제 2번 봅시다. 사인 법칙과 삼각형의 외접원이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BC가 2루트 2, 요 길이가 2루트 2랍니다. 그리고 각 B가 60도, 그리고 각 C가 75도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요걸 구해달랍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사인 법칙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자, 사인 법칙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였습니까?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와 같고 사인 C분의 스몰 c와 같다. 이것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그죠? 이런 게 사인 법칙이었죠. 자, 이 각과 자, 이 변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변에 마주보는 각, 이 각을 구해 볼 겁니다.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75도입니다. 둘이 더하면 몇 도가 되죠? 네, 135도가 되죠. 135도니까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 180에서 135를 빼게 되면 여기 각이 45도가 나오겠죠. 그죠? 이 각이 45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45도 각이 주어져 있고 마주보는 변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자, 각이 주어져 있고 변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값을 알 수 있죠. 요 값이 뭐다? 네, 2R과 같더라. 그러면 R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한번 써봅시다. sin A, sin 45도. 45도 분의 자, 스몰 a는 2루트 2가 되죠. 그래서 2루트 2가 얼마다? 뭐다? 2R과 같다. 자, sin 45도는 얼마입니까? 네,
루트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2R은 4가 되고요. R이 얼마입니까? R은 2더라.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2더라. 이해되시죠? 필수 예제 3번 봅시다. 사인 법칙의 변형. 변의 길이의 비. 삼각형 ABC에서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는 6대 7대 9일 때 sin A, sin B, sin C의 값을 의 B를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사인 법칙을 배울 때 사인 법칙의 변형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사인 법칙이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와 같고 얘는 뭐다? 사인 C분의 스몰 C와 같고 얘는 뭐다? 2열과 같았었죠. 그죠? 자, 이 식에서 변형을 보게 되면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볼 겁니다. 사인 A분의 스몰 a는 2R과 같지 않습니까? 이 식을 사인 A에 관해서 써보면 사인 A가 올라가고 2R이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사인 라지 A는 2R분의 스몰 a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인 B도 바꿔보면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2R분의 스몰 a 대 2R분의 스몰 b 대 2R분의 스몰 c가 되는데 여기에 2R이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2R을 곱해주면 다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그죠? 자, 앞에 이론 공부할 때 배웠었죠. 그죠? 자, 이것을 이 문제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가 6대 7대 9니까 비례상수를 써서 나타내어 보면 A 더하기 B는 6K가 되고요. B 더하기 C는 7K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요 9K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세 식을 다 더해 볼 겁니다. 더해 보면 이 괄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이 값은 22K가 되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1K가 되는데요. 여기서 A 더하기 B가 6K니까 이만큼이 6K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C는 몇 K가 됩니까? 네, C는 5K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B 더하기 C가 7K니까 요만큼이 7K로 바뀌게 되면 A는 4K가 되겠죠. 자, 그리고 A 더하기 C가 9K니까 B는 2K가 되겠죠. 그래서 B는 2K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들을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4K 대 2K 대 5K가 되니까 B가 4대 2대 5라는 B를 갖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의 변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의 모양 결정. 삼각형 ABC에서 스몰 a sin a는 스몰 b sin b 더하기 스몰 c sin c와 같을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인 법칙의 변형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또 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사인 법칙의 변형. sin a분의 스몰 a는 sin b분의 스몰 b와 같고
사인 C분의 스몰 c와 같은데 이것은 이 삼각형을 외접하는 외접원의 지름과 같더라. 그죠? 이런 관계식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앞의 문제와 같이 sin A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sin A로 써보면 뭐가 됩니까? sin A는 2R분의 A가 되죠. 자, sin A분의 스몰 a는 2R일 때 sin A를 양변에 곱하게 되고 2R을 양변을 나누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죠. 똑같이 sin B와 sin C도 써보면 sin B는 2R분의 스몰 b가 되고요. sin C는 2R분의 스몰 c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주어진 이 식에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sin a는 2R분의 a니까 2R분의 a로 들어갈 거예요. 2R분의 a로 쓰고요. 그 다음에 b sin b b 곱하기 sin b는 2R분의 b죠. 자, 그러면 2R분의 b 더하기 c sin c니까 c 곱하기 sin c는 2R분의 c. 그래서 여기도 2R분의 c 씁니다. 자, 양쪽에 2R을 곱하게 되면 다 없어지겠죠, 이만큼이. 그러면 뭐가 됩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런 식이 되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이것은 자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되는 여기가 직각인 이런 이제 삼각형이죠. 그래서 각이 90도, 각 a가 90도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스몰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역시 사인 법칙의 변형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죠? 필수 예제 5번. 사인 법칙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모양의 호수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하여 호수 둘레의 세 지점 A, B, C를 정하고 A, B 사이의 거리와 CAB 이 각을 측정하였더니 45도, 그리고 각 ABC를 측정하였더니 105도. 자, AB는 50m, 45도, 그 다음에 105도였다. 이 호수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네. 자, 두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각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45도와 105도를 더하면 150도. 180도에서 150도를 빼면 30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쪽은 30도.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변이 50m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마주보는 각이 주어져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인 법칙에서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와 같고 사인 C분의 스몰 c는 외접원의 지름과 같은데, 자, 요 형태는 자 어떤 각이 있고 각에 마주보는 변이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각이 주어져 있고 그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도 주어져 있어요.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이 값을 구할 수 있으니 자, 이 아래의 값, 즉 지름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 호수의 길이의 지름이니까 요 값을 구하면 지름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2R은 사인 30도분의 5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네,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2가 올라가게 되면 이쪽은 1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R은 100. 자, 따라서 호수의 지름의 길이는 100m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적용한 문제였습니다. 네, 필수예제 6번인데요. 필수예제 6번부터는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죠. 네, 문제를 읽어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
B는 8이고 C는 4고 각 A가 60도일 때 스몰 a 값을 구하고 각 BC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그림 그리는 법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그릴 거예요. A, B, C가 있고요. 마주보는 변은 자, 소문자로 나타내죠. 스몰 a, 스몰 b. 자, 이쪽은 스몰 c입니다. 그죠? 자, b가 8이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자, 8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4군요. 요 길이가 4네요. 자, 그리고 각 A가 60도군요. 이 각이 60도입니다. 주어진 문제의 조건은 S, A, S로 주어져 있군요. 그죠? 이때 남아있는 한 변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쓸 수 있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BC 각 A는 SAS로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방식이죠. 이쪽이 SAS로 주어져 있을 때의 요소들 아닙니까?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코사인 법칙인데요.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스몰 a는 a의 제곱은 b는 이거죠, 그죠? 이거니까 8의 제곱 더하기 c는 점 c가 마주보는 변 4죠, 그죠? 그래서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8 곱하기 4 코사인 a a는 여기 있는 60도니까 여기는 코사인 60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코사인 60도가 얼마입니까? 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입니다.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2와 여기 있는 1을 약분하고요. 여기는 8의 제곱이니까 64고 4의 제곱은 16이고 빼기 이쪽은 네, 4, 8, 32만 남네요. 그죠? 네, 32 이렇게 남습니다. 자, 64와 16을 더하게 되면 80이 나올 것이고 80에서 32를 빼면 48이 나오네요. 이 48은 16 곱하기 3과 같으니까 a는 뭡니까? 4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 1번의 일부 답이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a 자리에 4루트 3을 써줍시다. 이제 각 B와 각 C를 구하라는데요. 이 각이나 이 각을 구하라는 건데 자, 보시면 이 각을 구하고 싶은데 마주보는 변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각이 주어져 있고 마주보는 변이 주어져 있죠. 그죠? 한 각이 주어지고 마주보는 변이 주어져 있으면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와 같다. 이걸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사인 법칙도 기억할 겸 한 번 더 써줍시다. 네,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와 같고 사인 C분의 스몰 c와 같더라. 이것은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이게 사인 법칙 아닙니까? 자,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와 같다. 그걸 써주면 사인 60도분의 4루트 3은 사인 B분의 8과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사인 60도가 얼마죠? 네, 2분의 루트 3이죠. 자, 2분의 루트 3인데 루트 3끼리 약분이 되고요. 2가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8이 되는군요. 그죠? 8이면 양변을 8로 나누게 되면 둘 다 1이 되네요. 그죠? 사인 B는 얼마입니까? 네, 사인 B는 1이 되네요. 자, 사인 B가 1입니다. 사인 값이 1인 각은 얼마죠? 네, 90도가 됩니다. 그죠? 네, 90도가 되네요.
이게 두 번째 얘기가 되죠. 자, 여기가 90도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90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60도, 90도니까 합치면 150도가 되고 180도에서 150도를 빼면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각시는 30도. 이렇게 세 번째 답을 구했군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 값은 4루트 3. 이건 코사인 법칙을 구했죠. 왜냐하면 SAS로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방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각 B와 각 C는 사인 법칙을 구했죠. 각이 주어져 있고 마주보는 변이 주어져 있고 변이 주어져 있고 마주보는 각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2번 봅시다. 2번은 좀 내려서 풀 건데 문제가 안 보이니까 잘 기억해둬야 되겠죠. 자, A가 루트 2고 B가 2고 C가 루트 3 플러스 1일 때 각 A, B, C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그죠? 자, 2번 A가 얼마였죠? 네, A가 루트 2였고요. B가 2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C가 루트 3 플러스 1일 때 각 A, 각 B, 각 C를 물어봤네요. 그죠? 자, 대략적으로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A는 좀 짧고요. 자, B는 조금 깁니다. 이렇게 되겠죠? 좀 더 크게 그릴까요? 1.414 정도 되고 기니까 여기쯤 되고 자, 그리고 루트 7이 1.732 정도 되니까 둘이 합치면 2.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그림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요 길이가 루트 2, 요 길이가 2, 그리고 이 길이는 루트 3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각을 구해달랍니다. 우리가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배울 때 이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걸 쓸 겁니다. 먼저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네, A제곱은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가 되죠. 이 식을 코사인 A에 관해서 써보면 자 마이너스 2BC가 넘어가고 A제곱이 넘어오고 자 2BC 코사인 A에서 2BC로 나누게 되면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자 그때의 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죠. 그죠?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각을 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코사인 법칙에서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외우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 여기 있는 수들을 대입해 봅시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변을 A라고 두고 이런 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SAS로 주어져 있을 때의 변의 길이를 구하는 형태로 써두었습니다. 이 A에 해당하는 값이 루트 2나 2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라고 하면 문제를 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SAS로 주어져 있는 형태로 문제를 쓰게 되면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루트 3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수하게해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 값을 생각해 보면 나오는 숫자들이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나 그죠? 아니면 2분의 루트 3이나 탄젠트 값 중에는 루트 3이나 아니면 루트 3분의 1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1도 있겠죠. 이런 숫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이 특수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 2가 있으니까 이 각은 특수각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2가 있으니까 여기도 특수각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이 값은 루트 3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각 C가 특수각이 아닐 수가 있어요. 특수각이 아니면 당장은 지금 상태로는 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A 이런 식으로는 쓰는 걸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각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A가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이 A를 지금 현실적으로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코사인 A가 0.7이 나왔다고 칩시다. 각 A를 못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숫자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구할 수 있어도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요 식에 맞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코사인 A는 자, 2 곱하기 B가 2, C가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B제곱은 자 2의 제곱이 되고요. C제곱은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네요. 그죠? 빼기 A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식을 한번 정리해 줍시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만 볼 겁니다. 여기는 4고 여기는요.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빼기 2네요. 4 플러스 4 플러스 2 루트 3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 2와 2 그리고 여기 8이니까 계산하면 6이 나오네요. 그죠? 쭉 지우고 그러면 6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분모는 4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이 되는데요. 자, 여기 분자를 주목해 봅시다. 분자에서 2 루트 3을 묶어내면 어떻습니까? 분자에서 2 루트 3을 묶어내면 루트 3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는 4 괄호 루트 3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는 이걸 참조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6은 루트 2, 루트 2, 루트 3, 루트 3이니까 2 루트 3 이렇게 3개를 뽑아내게 되면 3이 하나 남죠.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놓고 여기를 지웁니다. 이렇게. 그죠? 약분을 하고요. 여기도 약분을 합니다. 그럼 분모에 2만 남죠? 자, 값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3이네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3.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각방정식에서 코사인 값 2분의 루트 3을 찾아보면 이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이 어떻게 됩니까? 네, 30도가 되죠. 이쪽 마이너스 30도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삼각형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각이 30도. 따라서 각 A는 얼마다? 30도. 여기가 30도가 된다. 여기가 30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각이 주어져 있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군요. 그리고 자, 여기는 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공간이 좁으니까 이거 좀 써줍시다. 사인 A 분의 스몰 a의 값은 사인 B 분의 스몰 b의 값과 같다. 사인 B 기준으로 써보면 자, 루트 2분의 2가 되고 사인 30도는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사인 30도가 얼마였습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 아닙니까? 그죠? 약분하게 되면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만 남네요. 그죠? 이 값이 루트 2분의 1이더라. 그러면 루트 2분의 1을 갖는 사인 값은 네, 45도
135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 값은 45도이거나 아니면 135도인데요. 왜 135도라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공간이 좀 좁은데요. 이때 자 루트 2분의 1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두 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의 각이 45도인 거고 이때의 각은 135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5도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45도이거나 아니면 135도인데요. 여기 변 AB가 얘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C가 각 B보다 더 커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135도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135도보다 더 커져야 되니까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가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 180도, 135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지우면 각 B는 45도가 나올 거고 자, 각 C는 자, 180도에서 30도와 45도를 더한 값을 빼주면 105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05도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105도는 특수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단위원 같은 데서 보았던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135도, 150도, 180도에 걸리지 않는 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못 구하고요. 나중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겠죠. 자, 그래서 각 A는 30도, 각 B는 45도, 각 C는 105도. 각 A를 구한 방식은 뭡니까? 네,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고요. 그 다음에 각 B를 구한 방식은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했죠. 그죠? 그리고 각 C는 세 각의 합은 180도다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 뭐라고요? 루트 3 플러스 1은 특수하게서 나오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주인공으로 이제 각 C를 자 여기를 각 C로 놓고 풀면 안 풀린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수 예제 7번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A는 3, B는 5, C는 7일 때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역시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죠. 그죠? 자, 삼각형을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A가 3이고요. 자, B가 5쯤 되고요. 직각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긴 7쯤 됩니다. 그죠? 네, 이런 자 삼각형이죠. A, 자, B, C인데 요 길이가 스몰 a 아닙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스몰 b가 되고 요 길이가 스몰 c가 되겠죠. 그런데 a는 얼마라고요? 3이고요. b가 얼마라고요? 5이고요. c가 얼마라고요? 네, 7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때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최대각은 각 c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제일 긴 변을 자 마주보는 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각 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볼 텐데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에 해당하는 값이 7이니까요. 대입을 해봅시다. 7의 제곱은 A는 3이죠. 3의 제곱 더하기 B는 5니까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되죠. 자, 코사인 C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C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의 제곱은 9고요. 5의 제곱은 25니까 합치면 34가 되죠. 34에서 49를 빼면 마이너스 15가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5는 약분되어서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군요. 그래서 코사인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단위원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코사인은 세로선을 긋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줍시다. 그어주면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 C는 180도보다 작으니까 이 각만 써야 되겠죠. 이 각이 얼마입니까? 네, 120도죠, 그죠? 자, 그래서 코사인 C는 각 C는 120도다. 120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8번 봅시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삼각형 ABC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7대 3대 8일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A 대 B 대 C와 같다. 이런 거 했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사인 A가 2R분의 A가 되고 사인 B가 2R분의 B가 되고 사인 C가 2R분의 C가 되니까 이렇게 B를 쓸 수 있고 양변에 모든 변에 2R 곱하게 되면 A 대 B 대 C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변의 길이의 B로 바꾸는 게 계산상 훨씬 이득이 되거든요. 이 사인이라는 삼각함수 등이 굉장히 튼튼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같은 차원인 변의 길이의 B로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7대 3대 8이다. 이것은 A 대 B 대 C가 7대 3대 8이다 라고 이제 끌어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A는 7K 비례상수를 쓰는 겁니다. B는 3K, 그 다음에 C는 8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래 놓고요.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각 A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각 A에 관한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면 이런 게 있겠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이것을 식의 변형을 통해서 코사인 A로 A 관해서 정리하게 되면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식을 이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코사인 A는 2 곱하기 B는 3K, C는 8K 이렇게 되겠죠. B의 제곱은 3K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C의 제곱은 8K의 제곱이 되겠죠. 빼기 A의 제곱은 7K의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분자만 볼까요? 9K 제곱이고요. 64K 제곱이죠. 둘이 합치면 73K 제곱이 되죠. 73K 제곱에서 49K 제곱을 빼면 24K 제곱이 되죠. 24K 제곱이 되는데 K 제곱은 약분을 하고 24도 약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남는 것은 분모에 있는 2만 남죠. 그래서 코사인 A는 얼마다? 2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또 단위원을 생각해 볼까요? 네, 사실 단위원을 생각하지 않아도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다 정도는 알고 있죠. 단위원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단위원에 익숙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2분의 1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어봅니다. 그쵸? 이렇게 그어보면 해당하는 각은 어떻게 됩니까? 네, 60도가 되죠. 그죠? 네, 60도가 됩니다. 이쪽은 음수의 각이니까 이제 삼각형의 경우에는 안 쓰죠. 그래서 각 A는 60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필수 예제 9번.
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sin A는 2 코사인 B, sin C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자, 어떤 삼각형이 어떤 모양의 삼각형인지를 이제 알아볼 때에는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유리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변의 형태로 얘기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인 A나 뭐 코사인 B나 사인 C 같은 이런 상가함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네, 전부 변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게 이제 이런 문제들의 풀이법에 해당한다고나 할까요? 먼저 사인 A를 변형시켜 주려면 또 사인 법칙의 변형을 봐야 되겠죠. 네,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와 같고 사인 C분의 스몰 c와 같은데 이것은 외접분의 지름과 같더라. 이게 사인 법칙 아닙니까? 이것을 사인 A에 관해서 변형시켜주면 얘는 2R분의 A가 되고요. 사인 B는 어떻습니까? 사인 B는 2R분의 B가 되고요. 사인 C는 어떤가요?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겠죠. 이렇게 사인 법칙을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여기와 여기에 대입을 할 겁니다. 코사인은 어떤가요? 네,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는 게 있었죠. 코사인 B니까 B에 관해서 한번 표현해 보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B가 됩니다. 그죠? 이 식을 코사인 B에 관해서 변형시켜 보면 코사인 B는 어떻게 되죠? 네, 2AC 분모가 2AC가 되고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코사인 자리에는 이걸 대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인 자리에는 이런 형태로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대입해 볼까요? 네, 사인 A 자리에는 이걸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2R분의 A라고 쓸 거고요. 2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B는 얘를 집어넣을 겁니다. 2 곱하기 2AC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사인 C의 경우에는 이걸 집어넣겠죠. 그래서 2R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2R을 곱하게 되면 없어지겠죠. 그죠? 지울 거고요.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는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C도 약분이 되네요. 약분이 되고요. 분모에 있는 A는 양쪽에 곱해지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A를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는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A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양변에 A 제곱을 빼면 없어지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식은 B 제곱은 C 제곱. 이 식은 B는 C라는 식으로 풀리죠. 뭐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자면 이게 있겠지만 B와 C는 모두 변의 길이기 때문에 B가 음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뺍니다. 그래서 B는 C와 같다. 이런 결론이 생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변 B와 변 C가 같은 인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 있죠. 저 그림을 그려보면 잘 못 그려서 말입니다.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그죠? 여기가 A가 되는 이런 형태, 이 두 변의 길이 같은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필수 예제 10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호수의 양 끝 지점에 있는 두 나무 A, B와 한 지점 C에 대하여 AC의 길이가 30, 이 길이가 30이고 BC의 길이가 50, 그리고 ACB
이 각은 120도다. 이때 두 나무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쵸? SAS로 자, 이 삼각형이 주어졌군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코사인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이제 x라고 둘 거면 코사인 법칙식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법칙식은 x제곱은 자,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는 스몰 b, 여기는 자, 스몰 a. 여기를 x라고 두면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 볼 겁니다. 자, x제곱은 자, a에 해당하는 값이 50이니까요. 50의 제곱 더하기 b에 해당하는 값은 30이니까요. 3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0 곱하기 30 코사인 c. c가 120도니까 코사인 c는 코사인 120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코사인 120도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120도로 또 이렇게 한의원을 그려서 보면 자, 이쯤이 120도 아닙니까? 이때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고요.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를 약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1500이 되네요. 여기는 네, 2500이죠. 여기는 900이죠. 그냥 쓸까요? 네. 2500 더하기 900 더하기 1500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4900이 되는데 4900은 70의 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x는 70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자, 두 나무 사이의 거리는 70m와 70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